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주제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차시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굉장히 또 오늘도 관심 있는 주제로 가져왔으니까요. 지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작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단군 설화 이야기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단군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동굴 안에서 100일을 이제 마늘과 쑥을 먹고 버티면 이제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호랑이는 이제 100일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고, 이제 곰은 이제 100일을 꾹 참고 잘 버텨서 이제 웅녀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 곰은 버텨서 사람이 됐고 호랑이는 못 버티고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호랑이가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10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호랑이를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100일을 버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이디어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동굴 입구를 막는다. 이제 못 참겠더라도 뛰어나올 수 없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매운맛을 없앤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이제 지내는 건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쑥과 마늘만 먹기 힘드니까 이제 소스를 곁들여서 이제 좀 먹는 걸 버틸 수 있게끔. 자, 아니면 이제 무서운 공룡이 지키게 한다. 동굴 입구를 막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 아니면 이제 엄마 호랑이를 불러서 이제 호랑이한테 이제 왜 사람이 그 엄마로 계속 이제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것. 다른 호랑이들 붙어서 같이 지내게 한다.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는 버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칭찬과 함께 상을 준다.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틴다.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사람이 되면 좋은 점들. 야, 너 호랑이 좀 서럽지 않았니? 사람이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자, 7가지.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이 중에서 좋은 방법이 떠오르셨나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호랑이를 버티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사실 없죠. 사실 이게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부모님이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열을 하라고 하면, 나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정답은 없다. 메시지는 뭐냐? 호랑이는 이제 내 자녀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은 이제 학교랑 가정, 이게 뭔가 청소년들이 이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이제 그런 거죠. 마늘과 쑥은 이제 학업이나 행동 제약 같은 것들,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곰은 이제 모범생, 그걸 잘 버티고 이겨내서 사람이 된, 수능까지 보고 이제 대학을 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나의 자녀를 이제 곰처럼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럼 이제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대체로 이제 20살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개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가 커면 차츰차츰 자율성을 심어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비교적 케어와 훈육과
관리와 제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츰 커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뭔가 줄여나가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왜? 언젠가는 혼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와 상당히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청소년 발달 단계별 부모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면서 밀접한 관련 얘기인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도 오늘 주제 이야기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시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녀의 발달 단계. 원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가장 중심이지만 오늘 이제 예비 부모님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전 세계 국민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임신 출산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심리적 준비, 신체적 준비, 물질적 준비. 당연히 이제 엄마나 아빠가 되기 위한 심리, 신체, 물질적 준비들. 그 다음에 관계의 재정립. 결국 이제, 하나의 부부 관계에서 이제 엄마 혹은 아빠 관계는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과업에 해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 역할이라는 건 결국 준비하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준비들, 그 다음에 이제 태교 같은 심리적 준비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준비들, 물질 준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임신 계획과 부모됨, 그리고 이제 마음 준비,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부 사이의 양육과 가사 분담 계획,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제 아이가 아직, 저는 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라,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해보는데 이 시기가 또 떠오르는 것 같네요. 굉장히 준비하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적으로도 좀 부담감과 복참과 이런 것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만 0세에서 2세 그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이미지를 현실과 일치시키기. 애착과 돌봄. 부모로서 자아정체가. 이미지. 결국 내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울 것이냐, 라고, 이룰 것이야, 라는 현실과 이미지를 이제 현실과 일치시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혹독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우리가 뭐 100일의 기적이라던가 아이가 통잠 자는 전까지 굉장히 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의 시기가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고단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애착과 돌봄 이 시기는 사실은 뭔가 훈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애착 관계와 돌봄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 그다음에 이제 부모로서의 자녀 정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부모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돌보아 기르기, 그죠? 뭔가 훈육이라는 걸 하기에는 좀 아직 어린 나이 때고 아직은 이제 돌봄과 애착,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출산 후 첫 만남에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관심과 일관성 있는 보살핌,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자신의 요구와 부모로서 책임감의 조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겠죠. 다음은 이제 만 3세에서 6세까지 이 시기가 이제 아이로 하여금은 자율성과 주도성의 발달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제 아이에게 권위 세우기와 훈육 보통 이제 만 2세까지는 아이를 좀 애착과 돌봄을 한다면 이제 그 이후 만 3세 이 시기부터는 보통 빠른 만 2세, 만 3세 요 정도 나이 따라고 해요. 차츰 이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뭔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구분시키면서 이제 훈육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녀 스스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자녀가 이제 뭔가 굉장히 뭐 기저귀도 떼고 이제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막 하고 싶다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땡깡 부린다, 고집 부린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시기는 그렇게 자기 주장을 피면서 자존감도 높이고 자율성과 주동성도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만의 고지고대로 듣는 건 이제 발달 가업상 건강한 발달은 아니에요. 예, 다행스럽게도 보통 이제 대체로 다 땡깡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제 부모의 말 세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제 자녀의 주장과 부모의 권위의 조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훈육, 한계를 정해서 따르게 하기, 굉장히 위험한 것들과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구분해주고, 이제 자율적 시도를 믿고 맡기고, 시행착오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모의 권위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부모님이 대체로 잘 챙기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율적 시도에 믿고 맡기는 거나 시행착오에 대한 인내, 이런 거 굉장히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죠.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시기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발달하는 단계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도 부여하면서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잘 경계를 나누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 시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주요 과목은 뭐예요? 신체적 양육에서 심리적 양육.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요 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부모 곁을 자녀가 잠깐도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기 되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씩 생기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체적 양육에서 이제 심리적 양육, 그죠? 정서적인 거에 초점. 그다음에 이제 근면성과 자아 개념, 그다음에 또래 관계. 이 시기가 또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한 데서 이제 초점 고학년 넘어갈수록 이제 또래 관계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발달되게 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요럴 때 이제 부모 역할은 설명하며 깨우치기.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 그 다음에 자녀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독특한 가치관을 인정하기. 규칙적 일과 지키기. 학습 지도. 신체 발달에 따른 영양 공급. 자녀와의 갈등에서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자신 생각과 주어장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지도. 또래 관계의 자유주장과 양부의 상호작용 지도.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기가 이제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의 발달, 그다음에 학업,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돈을 못 벌 뿐이지, 이제 부모가 뭐, 케어해주거나, 신체적인 케어나, 이런 것들은 차츰적으로 거의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근면성을 성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또래 관계를 발달시키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발달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청소년 시기라고 하면 이제 기본법 상에서도 만 9세에서 24세까지, 다시 말해 만 9세라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가 본격적인 초등학생 시기이고, 이제 초등학교 시기, 청소년기 시기이고, 청소년기 시기가 본격화될수록 이제 또래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더 발달하게 되고, 보통 이제 부모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가 끈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정서가 많이 단절되는 경우가 이 시기부터 좀 생기죠. 그죠? 막 이렇게 뭔가 필요한 걸 들어주고 이럴 때만 엄마 아빠를 찾고, 이제 뭔가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런 부분이 차츰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또래 관계가 발달되는 거는 이제 건강한 발달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뭔가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소통이 끊기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려면, 청소년기 안 생기려면 그 전 단계에서의 적절한 계획과 관리, 다시 말해 이제 정서적인 지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예요? 얼마만큼 아이와 잘 놀아주느냐. 그죠? 재밌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에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고교 시기, 청소년기의 꽃이죠. 자녀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새로운 권위관계에 적응하기.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존중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우리 중학교 시기, 특히나 이제 발달 가업상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지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녀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 새로운 권위관계는 뭐예요? 그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차츰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야겠죠. 이게 중고등학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과 책임의 영역을 일정 부분 중고등학교에 넘겨줄 수 있어야 결국은 이제 성인기에 완전한 독립이 되는데, 건강한 독립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네, 결국은 이제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케어해야 되느냐, 이 10대 시기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50대, 60대 돼서도 8, 90 먹은 내가 계속 케어를 해야 돼.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20대 후반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된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내가 청소년기, 10대 아이를 잘못 케어하면 이제 내가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내가 환갑 넘어서 7순이나 8순, 80이 넘어도 아이를 계속 케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희생이 따르고 어렵지만 이제 10대 시기, 특히나 이제 저는 초등학교 시기에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시기 관리가 안 되면 이 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 시기가 중요하고, 초등 시기가 중요하니까 그 전 시기가 중요하고, 그죠? 미취학 3세, 6세 사이, 그죠? 그때가 또 중요하니까 또 이제 애착 돌봄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다 중요하다. 슬픈 얘기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및 정서적 변화의 수용과 인정, 몽정, 월경 등 변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하, 적절한 성교육과 성역할 지도,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주기, 외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 인정해주기, 그 다음에 이성관계에서의 책임감, 한계,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의 정체감 형성 돕기, 모범이 되는 성숙한 부모 역할 돕기, 다양한 대안적인 모습 제시하기, 성장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경청하고 의견 나누기, 자녀의 관심사 이해와 존중, 부모의 울타리 확대와 믿고 맡기기. 네. 그래서 결국 이 중고등학교의 키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선택과 책임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가야 된다. 자, 성인 초기, 보통 이제 대학 시절이라던가 성인 초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20대 후반, 자녀를 떠나 보낼 준비, 자녀가 떠난 상황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그죠? 이제 다시 이제 케어의 시기가 끝나면 이제 아이를 떠나 보내고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라든가 이제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독립시켜 내보내기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고생 끝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만감이 교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제 자녀의 독립에 따른 허전함 등의 정도 수용,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 설계 준비,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관심, 부모로서의 정체성에서 자신으로서의 정체성, 부부 중심의 관계로 돌아오기, 노년기에 대한 대비, 결혼한 자녀의 독립성 인정, 그다음에 새로운 가족관계에 따른 갈등과 협동, 이런 것들이 주요 과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발달 단계별 청소년 부모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청소년 전문가이라서 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잘하려면 결국 초등 시기에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앞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대 혹은 그 이전 시대까지 이제 관리를 잘 해야
결국은 성인기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독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 카테고리는 이제 대화 기술, 어떻게 대화를 잘 해야 되는가, 또 한 카테고리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보드게임에 대한 이 두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로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